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YBM 송 3학년 2과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2과 Teens Worries 해가지고 10대들의 이제 걱정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teens라고 하는 복수명사에다가 소유격을 붙일 때는 이렇게 쓰는 게 이게 어퍼스트로피 s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어퍼스트로피만 이렇게 붙여놓고 s는 생략하는 거 이렇게 표기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오늘은 첫 번째 강의로서 언어의 형식, 즉 문법을 먼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네, 페이지 68페이지를 펴주시면 백발백중에,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문법이 이제 분사구문이 나오고 두 번째는 접속사 if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분사구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법을 열심히 배우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핵심을 설명드리면서 이런 거구나 이해하시고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분사라고 하는 친구를 부사로 사용해 보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필기를 같이 하시면서 들으시면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분사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분사의 형태는 동사에 ed를 붙이거나 아니면 불규칙인 형태가 있죠. 과거 분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사에 ing를 붙였을 때는 우리가 이 친구를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동사에 ed를 붙였을 때는 우리가 얘를 과거 동사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형용사로 사용하거나, 죄송합니다, 칸이 부족하네요. 여기다 이렇게 써놓을게요. 부사로 사용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불규칙 과거 분사는 언제나 늘 형용사나 부사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형용사나 부사. 불규칙 과거 분사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의 다른 친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이렇게 해볼 수 있을 때, 우리가 VING라고 하는 형태를 부사로, 그 다음에 VED라는 형태도 부사로, 그다음 불규칙 과거형 과거 분사를 부사로 사용하는 건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기억하셔야 될 건, 여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V에다가 ing를 붙인 형태 중에 우리가 이 친구가 명사랑 형용사랑 부사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VING를 부사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분사구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VING에 달려있는 어떤 속성들이 적용이 되게 되냐면, 우리가 VING는 이제 진행적이고, 이제 진행적이라는 건 동시에 일어난다는 뜻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능동적인 느낌이 되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우리가 부사로 써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사라고 하는 친구는 어떤 역할을 주로 하냐면, 부사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러니까 명사를 꾸미는 게 형용사잖아요. 즉 명사 이외의 모든 대상은 부사가 다 꾸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 혹은 문장 전체를 꾸미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분사구문, 즉 VING를 우리가 부사로 쓴다는 건 기본적으로 동사 혹은 문장 전체 요 두 가지 친구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 요 두 가지 역할을 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떤 느낌이 들게 되느냐? 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 I am hungry라고 하는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because I'm hungry, because I was hungry라고 해볼까요? Because I was hungry, I cooked some food. I cooked some ramen.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내가 배가 고팠기 때문에 나는 라면을 좀 요리를 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 친구를 이게 영어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 내가 배가 고팠기 때문에 나는 라면을 조금 약간의 라면을 요리를 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국말로 그냥 번역을 이렇게 해보면, 내가 배가 고팠기 때문에 나는 라면을 좀 요리했다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국어로 이야기할 때는 배가 고파서 나는 라면을 좀 요리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잘 보시면, 한국어를 보시면 어차피 배가 고픈 것도 나라고 하는 이 문장의 진짜 주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어에서 이 주어를 생략을 해버려요. 그리고 배가 고팠기 때문이라는 말을 좀 줄여서 우리가 배가 고파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영어도 비슷한 수순을 겪습니다. 이때 우리가 because라고 하는 이 친구를 생략해주고, 어차피 이제 I라고 하는 친구가 배가 고팠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해준 다음에, 이 친구를 우리가 비동사니까 비동사의 ing 형태는 being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어떤 문장이 탄생하게 되면 being hungry,
I cooked some ramen.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요게 바로 분사구문을 이제 요 친구가 요 지금 선생님이 이제 슬래시 친 덩어리가 분사구문 덩어리고요. 자, 잘 보시면 여기 이 문장의 진짜 동사인 결론인 cooked라고 하는 친구가 주어 I가 있죠. 근데 내가 라면을 좀 요리했는데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VING는 이제 동시에 진행되는 느낌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능동의 형태가 있다 그랬죠. 성질이. 그래서 여기다가 요 being hungry라고 하는 게 배가 고프다라는 상황이 내가 라면을 좀 요리했다라는 상황이랑 같이 벌어져 있었어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상황을 받아들일 때 분사 구문의 전제는 뭐냐면 바로 인간은 두 가지 상황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여 두 가지 상황을 받아들여 상식적으로 인과관계를 해석한다 라고 하는 요 전제를 깔고서 이걸 쓰는 거예요. 요 전제를 깔고서. 그러니까 배가 고프다라는 상황이 동시에 내가 라면을 끓였다라는 상황과 같이 있었다면 듣는 사람은 당연히 배가 고팠다, 라면을 끓였다. 아, 배가 고팠기 때문에 혹은 배가 고파서 라고 하는 원인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식을 받아들여 인과관계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건데 분사구문은 요 인간의 능력에 기대어서 말하는 사람이 조금 더 편하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좀 더 편하게 말하게 된다. 즉, 이 모든 걸 제대로 해석하는 건 누구의 책임이냐? 바로 듣는 사람의 책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의 해석은 듣는 사람의 책임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분사구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분사구문은 도대체 좀 더 간단하게 정의를 하자면 어떤 느낌이 되냐? 우리가 주인공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주어가 두 가지 행동을 했는데 함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 행동을 하면서 아까 말했듯이 VING가 동시적인 느낌이 있다 했죠. 이 행동이 어떤 다른 행동이 진행되는 중에 혹은 이 행동이 다른 행동과 동시에 일어났다. 다른 행동이 동시에 일어났다. 라고 할 때 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전제 조건은 같은 주어의 다른 행동이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될 때 쓰는 것이 이때 우리가 꺼내주는 부사가 그래서 내가 라면을 끓였는데 I cooked some ramen 했는데 내가 여기서 어디서 끓였어요? At home 집에서 끓였어요? Yesterday 어제 끓였어요? 아니면 happily 행복하게 끓였어요? 우리가 이런 부사들 말고 to eat 먹기 위해서 이렇게 끓였어요? 아니고요. 이런 부사들 말고 우리가 여기다가 being hungry라고 하는 부사를 붙여줘서 이렇게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바로 분사 구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라면을 끓였는데 배가 고픈 상태가 같이 있었구나. 그러면 누가? 듣는 사람이 배가 고팠기 때문에 끓였다는 말을 하고 싶겠지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바로 분사구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건 즉 동사의 ing 형태를 우리가 명사나 형용사 형태가 아니라 부사의 형태로 사용해 보는 게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은 두 가지 상황을 받아들여서 상식적으로 인과관계를 해석한다라는 것에 기대어서 그런 사실에 기대어서 말하는 사람이 좀 더 편하게 말하고 듣는 사람이 이제 전적으로 정보를 해석하도록 듣는 사람에게 해석의 어떤 정권을 맡기는 게 이게 분사구문이라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주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다른 행동과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쓰는 거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finishing my homework. 자, 이번에는 부사를 앞에다 붙여볼게요. finishing my homework. I went out. 자, 숙제를 끝낸다라는 행동이 동시에 내가 밖에 나갔다라는 행동을 지금 꾸며주고 있죠. 밖에 나갔다라는 행동을 이 숙제를 끝낸다라는 행동이 동시에 발생하면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텐데 이제 여러분들이 나의 숙제를 끝내는 중에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나요? 그쵸. 근데 보통 숙제를 끝낸다라는 행동과 밖으로 나간다라는 행동은 동시에 일어나기엔 조금 힘든 행동이죠. 이럴 때는 우리가 숙제를 끝낸 후에 혹은 숙제를 끝냈을 때
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어 있고, 내가 숙제를 끝냈을 때 나는 밖으로 나갔다. 보통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끝낸 사람은 누구죠? 나예요. 나. 그래서 나기 때문에 내가 숙제를 끝낸다라는 행동과 밖에 나간다는 행동을 어떻게 했을 것인가를 듣는 사람이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분사 구문이고요.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근데 우리가 요 분사 구문으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의미들이 뭐가 있냐면, 잠깐 책으로 돌아오자면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인데, 우리가 배웠던 부사를 만들어주는 접속사들 있죠. 그 친구들의 의미들을 우리가 분사 구문으로 그대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나 때, 뭐뭐 할 때, 뭐뭐 한 후에, 뭐뭐 하기 전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ecause나 as, since와 같은 뭐뭐 때문에 같은 친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조건 if라고 하는 친구들과 뭐뭐 하면서,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뭐 as, while 뭐 이런 친구들이 있고, 또 우리가 뭐도 쓸 수 있냐면 although나 though 같은 친구들도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although나 though 같은 이런 친구들도 우리가 쓸 수 있게 됩니다. 미안해요. 이거 붙여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although의 의미도 낼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통 학교에서 문제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제가 주어져요. Since it was cold, 어, since it was가 아니라 어, since I felt cold, since I felt cold, I closed all the windows. 자, 이런 문장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분사구문으로 한번 바꿔보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부사가 주어졌습니다. since 덩어리가. 근데 since가 지금 여기가 현재 완료의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 어떤 시점부터 지금까지 쭉 그래왔다라는 느낌보다는, 우리가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후로 내가 이런 행동을 했다, 뭐 이런 느낌이 되기 때문에 때문에라는 느낌으로 해석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 내가 춥게 느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창문을 닫았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면, 둘 다 주인공이 나네. 자, 그러면 우리가 closed라고 하는 행동이 벌어질 때 내가 felt cold라고 하는 상황도 같이 벌어졌다기 때문에, 자,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삭제하실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since라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는 우리가 동사가 있을 때 쓰는 건데, 지금 우리가 할 행동은 이 felt라고 하는 동사, 과거 동사를 분사로 바꿔줄 거예요. 분사는 동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접속사를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인공이 똑같으니까 주인공도 생략, 어차피 알잖아, 이렇게 해놓고 이걸 그대로 옮기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여기 felt가 어떤 친구가 돼버리냐면, 자, 주어가 없고 접속사도 없는데 부사 자리에 있으면 이 친구가 뭐가 되냐면 과거 분사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아까 선생님이 ing는 능동적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느껴졌다는 뜻이 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이상하죠?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가 뭘로 바꿔주냐면 feeling,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인 문장이 어떻게 산사하다? Feeling cold, I closed all the windows. 자,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점이 하나 생기는데, 이 조심할 점이 무엇이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친구는 시제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 시제라고 하는 건 동사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동사가 아니죠. 분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자기만의 독립적인 시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창문 닫았으니까 이것도 과거로 써줘야지 하고서 뭐 felt를 이렇게 써준다. 그러면 내용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접속사 생략하고 우리가 주어가 같을 경우에는 주절의 주어가 같을 경우 생략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뭘 해주면 돼요? 우리가 동사를 ing 형태의 분사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요 세 단계를 거쳐서 보통 만드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물론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거를 저는 부사 접속사들이랑 좀 따로 구분해서 생각하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문제를 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부사 접속사랑 붙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3학년 과정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들을 한번 또 살펴보고 싶은데요. 선생님, 첫 번째 의문. 만약에 주어가 같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벌어졌습니다. 방금 내가 since 다음에 I를 넣었는데, 내가 주어를 이제 비인칭 주어 날씨로 it 하고서 it was cold 이렇게 얘기를 하고 I closed all the windows 이렇게 해서, 자,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나는 모든 창문을 닫았다 라고 하는 이런 문장이 주어졌을 경우 선생님 일단 실수는 생략할 수 있다는 걸 알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알아서 해석해야 되니까요. 근데 여기서 지금 주인공이 주절은 I인데 우리가 부사 덩어리의 주어는 it이네요.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냥 it을 남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걸 우리가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여기에서 이제 어떤 동사적인 행동이 나올 텐데 어, 그 동사의 행동이 그러니까 그 동사가 주어가 안 쓰여져 있으면 이런 식으로 주어가 없다면 이 주어는 무조건 이 주절에 나와 있는 이 동사의 주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it. 그 다음에 being cold. 자, 비동사를 우리가 시제와 상관없이 그냥 ing로 바꿔주는 겁니다. It being cold, I closed all the windows.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주어가 같지 않을 경우에는 주어를 남겨주고 이렇게 쓰게 되는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구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어가 달라요. 추운 건 내가 차가운 인간이 아니라 날씨가 차가운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줘야 될 때 우리가 it이라는 주어를 이렇게 남겨주게 된다는 거. 요게 독립분사구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어떤 게 발생을 하냐면 제가 아까 드렸던 예문 중에 하나를 쓸 건데 뭐였냐면 아까 finishing my homework, I went out. 자, 숙제를 끝낸다는 상황과 내가 나갔다는 상황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숙제를 끝냈을 때 나는 밖에 나갔다. 이고 그 다음에 숙제를 끝낸 후에 나는 밖에 나갔다. 인데 이게 우리가 의미가 비슷해 보이지만 어쨌든 정보 전달에 있어서는 완전히 같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자,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 만약에 상대방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숙제를 끝낸 후에라는 느낌을 강조하고 싶은데 선생님 이렇게 할 때는 제가 이럴 때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한다면 이때 바로 뭐가 등장하냐면 접속사가 다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야 나는 이거를 숙제를 끝냈을 때라고 네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when을 그냥 써버리세요. 대신에 주어 동사가 나온 게 아니라 finishing 이라는 분사가 그냥 같이 붙습니다. when finishing my homework I went out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야 나는 숙제를 끝내기 전에 나갔다고 얘기하고 싶어. 그럼 before finishing my homework I went out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야 난 숙제를 끝낸 후에 가고 싶어. after finishing my homework I went out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남겨주는 의미는 이렇게 남겨주면 우리가 접속사를 남겨주는 분사구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말 간단하죠. 바로 듣는 사람에게 듣는 사람이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을 해주는 거예요. 의미를 명확하게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접속사도 남길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사구문을 만드는 방법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어가 다를 때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듣는 사람이 헷갈려 할까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싶다면 접속사를 이렇게 남겨버리시면 자, 여기서 우리가 주로 접속사를 남기는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지문에서는 접속사가 남겨져 있는 분사구문이 많이 나오는데 주로 우리가 접속사를 남기는 접속사들이 보통 뭐가 있냐면 바로 방금 제가 보여드린 when, after, before라고 하는 세 친구와 그 다음에 while이라고 하는 친구를 또 많이 써요. while.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 여기다 while finish my homework 내 숙제를 끝내는 도중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끝내는 동안에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완전히 끝내지는 않고 그 동안에 내가 나가버렸다 이런 뜻이 돼버리겠죠. 의미가 완전 달라지죠. 그 다음에 if나 although 혹은 though 이 친구들을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부사로 만든 덩어리 중에 if와 though 덩어리는 의미가 굉장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얘네는 거의 항상 남겨요. 그래서 거의 항상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접속사를 없애지 않고 접속사를 그대로 써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한다는 거. 그래서 한 가지 예문을 더 보여드리면 제가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Though being hungry. 자, 아까랑 비슷한 질문이 나오죠. Though being hungry, I didn't cook any food. 자, 그러면 우리가 being hungry라고 하는 친구가 만약에 이렇게만 있다면 자 배가 고프다라는 상황이 내가 어떤 음식도
요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상황과 같이 있었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두 친구를 우리가 이게 반대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although라고 하는 친구나 though라고 하는 친구를 그냥 넣어줘요. though being hungry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듣는 사람이 though를 먼저 들었으니까 일단 이제 뭐 이제 어떤 이럴 수밖에 없었지만 이렇지만이란 느낌이 나오겠구나 라고 해서 being hungry한 상황이 있었지만 동시에 있었지만 나는 cook food 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if there is any question please call me 자 어떠한 질문이라도 있다면 저에게 부디 전화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나왔습니다. Call me please 이렇게 해볼까요? 여러분 주절에다가는 우리가 주어 동사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줘도 됩니다. 그 명령문을 써도 됩니다. 단 명령문의 주어는 you이죠. 너보고 하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there is 다음에 나와 있는 주어인 any question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 친구가 우리가 이제 봐봐요. 어떤 질문이라도 있다면 질문이 나한테 연락을 한다가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친구를 우리가 또 쓸 때는 이렇게도 씁니다. If there being any question 이렇게 씁니다. Call me please 이렇게 예 사실 위의 문장이랑 별로 그 차이가 없죠. 그죠? 그래서 또 if 남겨주는 거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If you come home, you can you can push the bell. 야, 너가 집에 온다면, 너가 이제 벨을 눌러도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말이 있다면, 이 친구는 지금 보시면은, you라는 주어가 같이 있기 때문에 you는 생략할 수 있겠고, come이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coming 이렇게 바꿔줘서, 우리가 쓰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문장이 완성되냐면, coming home, you can push the bell. bell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bell이에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실수를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예, 기억해 봐주시고요. 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올 때 혹은 집에 온 후에 집에 오기 전에 헷갈리죠? 이때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뭘 붙였나? If coming home, you can push the bell. 이런 식으로 우리가 if를 남겨줍니다. 그래서 if는 거의 항상 남겨 있어요. if는.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우리가 세 번째로 주의할 상황이 되고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being hungry I cooked some ramen 이런 지문을 하나 내놨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게 뭐냐면 분사 구문에 있는 이 비동사를 ing화 시킨 being이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이 친구를 생략이 가능해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Hungry, I cooked some ramen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being이라고 하는 친구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사 구문에 있는 being은 생략이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분사 구문을 배우면 이게 틀린 문장이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단 말을 할 때는 이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할 때는 hungry, I cooked some ramen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분사 구문은 주로 어디서 쓰냐면 일상생활에서도 쓰지만 이런 좀 복잡한 분사 구문 같은 경우는 문장으로 글을 쓸 때 많이 써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글 쓸 때만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요런 특징 being은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특징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게 가능해져요. 예를 들어 because he was he was given a present he felt so happy 자 요런 문장이 우리가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가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수동태가 나오게 되죠. 그죠? 자, 근데 수동태는 엄밀히 따지면 given이라고 하는 과거분사 형용사를 비동사 뒤에다 붙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상태였기 때문이냐면 당한,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무엇을? 선물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가 너무 기뻤다. 그러면 우리가 주어가 같으니까 주어도 생략해줘도 되고 because도 사실 생략해줘도 되죠. 그러면 어떤 분사 구문이 탄생을 하게 되냐면 being given a present He felt so happy.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being given이라고 하는 친구에서 being을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돼요? Given a present, he felt so happy.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being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주인공이 한 게 아니라 그 행동을 당한 채로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과거 분사를 이렇게 그냥 바로 꺼내 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 제일 처음에 설명을 할 때 일단 과거 분사를 부사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제껴두고 생각을 우리가 ing 현재 분사만 생각하시면 돼요라고 하는 게 이 과거 분사 앞에 항상 being이 생략돼 있다는 거예요. 얘 마치 요 앞에 빙이 생략돼서 우리가 그런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어떤 상황이 라면을 쿡드했다, 요리했다라는 상황 같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프레젠트를 얘가 받았어요, 줬어요? 받았어요. 당했어요. 라는 상황이 그가 너무나 행복함을 느꼈다라고 하는 상황과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았으니까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서라고 하는 느낌으로 해석이 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이래서 우리가 PP 앞에 being이 늘 생략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과거 분사라고 하는 친구를 부사로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부사로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문제가 여기서 나오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주고요. 자, 이런 문장이 하나가 주어져요. 그래서 유명한 이제 작가로서 이렇게 되어 있고 부사 덩어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는 많은 돈을 번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 이제 주인공이 없고 접속사도 없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knowing을 택하냐 known을 택하냐에 대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우리가 이 문장의 주어인 he가 얘가 능동적으로 알고 있는지 능동적으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수동적으로 알려져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문법적으로 이제 알맞은 요소를 골라주는 건데요. 자, 이때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가 알고 있는가 알려져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사람이 알고 있다면 무엇을 알고 있는지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동사를 어떤 다른 형태로 바꾸든 능동태로 쓸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형식적인 요소를 다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ing 형태로 꺼내든 투부정사로 꺼내든 뭘 꺼내든 간에 알고 있다라는 능동적 의미가 나왔다면 무엇을 있어야 되는데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는 불가능하고 알려져 있다라는 게 나오고 그가 알려져 있다. 뭐로? 유명한 라이터로, 유명한 작가로 알려져 있다라는 상황이 있으면서 그는 많은 돈을 번다니까 유명한 작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니면 유명한 작가로 알려져 있는 채로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석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여기는 known이라는 친구가 필요하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르는 문제가 고등학교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잘 기억해 주세요. ing being은 항상 뭐 할 수 있다? being은 생략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분사도 우리가 부사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분사 구문을 외국인과 말할 때 쓰고 싶으면 만약에 나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동시에 뭐 하면서 했다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처음에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eating pizza, I watch TV. 야, 나 피자 먹으면서 TV 봤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걸 연습해 보시다 이제 접속사도 붙여보시는 거예요. While eating pizza, 피자 먹으면서 먹는 동안에 나 TV 봤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도 연습을 해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분사구문의 원리가 이제 뇌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언어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가 오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분사구문을 쓰고 있을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독립분사구문 같은 주어가 다른 예를 들어서 while my sister eating pizza 아니면 그냥 이렇게 my sister eating pizza I watch TV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의 지문에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If scared, if hungry,
cats look for food.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문법 파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에 지금 뭐가 생략됐어요? being이라고 하는 친구가 생략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being이라는 친구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양이들은 배가 고프다면 음식을 찾는다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되고, 이 원래 문장으로 바꾸면 if cats are hungry, cats look for food,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분사구문의 부정은 앞에 not이나 never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not having enough time, 자 받아들였죠? 그래서 having이 나와 있죠. I couldn't go to the party. 자, 내가 이제 파티에 갈 수 없었다 라고 하는 친구가 나오고 not having이 나왔으니까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never로 써서 never having enough time 하면 좀 더 강한 느낌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제일 처음에 분사구문 문장이 봤을 때는 동사를 체크하시고 동사의 주어를 보시고 이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당하는지 능동과 수동을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분사구문을 마지막 마무리를 지으면서 제가 분사구문 문제를 풀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주의사항. 첫 번째, 분사구문의 VING와 PP, 특히 VED는 시제와 전혀 상관이 없다.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시제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능동과 수동을 구분하는 것이다. 라는 거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분사구문의 being은 생략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being이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어가 다를 경우에는 주어를 남겨준다. 이게 사실 2번, 3번이 지금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접속사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싶으면 뭐 해라? 접속사를 남겨라. 그래서 우리가 주로 남기는 접속사가 when, while, after, before, 그 다음에 if랑 although 이런 친구가 있고요. because 같은 경우는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주의사항이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제가 조금 더 팁을 드릴게요. 가끔 어렵게 우리가 학교에서 문제를 내는 학교의 경우에는 보통은 우리가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이제 접속사로 만든 부사 덩어리가 들어있는 그 문장을 주고 그걸 우리가 분사구문으로 바꾸라는 문제가 보통 나와요. 그래서 After I watched TV, I did the dishes.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TV를 본 후에 나는 이제 그 dish를 설거지를 했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이 친구를 우리가 어떻게 바꾸냐면 이제 watching TV, I did the dishes 이렇게 바꾸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after를 넣어서 after watching TV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요거 말고 이걸 역으로 바꾸라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being hungry, I cooked some ramen 이라고 하는 친구를 역으로 바꾸라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이게 역으로 바꾸라는 이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인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이제 생략된 접속사의 의미를 파악해야 돼요. 생략된 접속사 의미의 접속사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뭘 조심해야 되면 동사의 시제를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 이것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배가 고프다, 나는 라면을 좀 요리했다. 그러면 배가 고팠기 때문에겠네. 그럼 because나 뭐 as나 since 같은 친구를 일단 넣어줍니다. 복수 정답이 나와요. 그리고서 주어도 우리가 써주죠. because I. 그 다음에 being이라고 하는 친구를 이제 am hungry 이렇게 쓰고 I cooked some ramen이라고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자, 우리가요. 재밌는 점은 우리가 여기가 am이든 was든 뭐든 간에 얘가 이제 그 분사구문이 될 때는 항상 being이 돼요. 왜냐면 시제가 없는 친구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이렇게 왔을 때는 얘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 행동과 같은 시점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같이 시제를 맞춰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영어는. 그래서
cooked. 여기 이게 M이 아니라 was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이제 한국어랑 영어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어는 이제 주절,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장 중요한 빨간 동사인 진짜 동사, 결론, 뭐뭐 했다, 한다라는 다라는 동사가 아니고 그 동사와 같은 시점에 일어난 이제 종속절의 동사들이 만약에 시제가 같을 경우에는 한국어는 현재 시제로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국어를 그대로 한다고 그 뭐냐, 한국어가 뭐 내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나는 라면을 끓였다라고 해서 음, 때문에 나는 라면을 끓였다. 끓였다. 에이, 끓였다. 라고 이렇게 됐대서 배가 고프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거 현재 아닌가요? 하면서 M으로 이렇게 확 넣어버리면 이건 영어의 문법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게 되는 거예요. 동사는 무조건 각각의 독립적인 시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도 과거에 일어났겠죠. 배가 고팠던 것도. 그러니까 was로 써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이 being이라는 친구를 다시 이제 우리가 동사로 바꿔서 접속사를 넣어서 완벽한 문장을 할 때 동사의 시제를 항상 조심해야 한다. 동사의 시제는 어디서 찾는다? 내가 주어진 어떤 그 절의 동사의 시제에서 찾아낸다. 그래서 이걸 똑같이 맞춰준다기보다는 이걸 보고서 상황상 배고픈 것도 과거였겠네 하고서 과거를 넣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반드시 뭐 해야 되면 주어도 넣어주기 입니다. 가끔 접속사 쓰면서 우리가 동사 넣었는데 주어 안 넣는 친구도 있어요. 동사가 나왔다는 건 명령문이 아닌 이상은 무조건 주어가 같이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어를 꼭 넣어주시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요거, 요 한 덩어리. 이게 우리가 조금 어려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보시면은 대호 thinking that new things will make him more popular often wants new things just because his friends have them. 보시면 대호라고 하는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문장의 주어입니다. 근데요, 그 다음에 쉼표가 나오고 쉼표가 나왔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문장 중간에 이제 주어 동사를 쓰다가 중간에 이렇게 쉼표를 넣어주는 거는 부사를 삽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잠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잠깐만 열고 들어갈게. 이렇게 하는 경우라서 이 전체 덩어리가 부사가 되고요. 이 thinking이라고 하는 게 대호가 종종 원한다라고 하는 이 행동과 같이 어떤 상황이 있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이 같이 있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thinking이 나오던 to think가 나오던 뒤에 무엇을이라고 하는 친구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명사를 넣어준 거죠.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그를 더 유명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생각해서 because 같은 느낌이죠. 종종 원한다 새로운 것들을 just because his friends have them. 단지 그의 친구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Having a bad cold, I just stayed home.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앞에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는 쉼표를 써줄 필요가 없고 이게 뒤에만 쉼표를 써줍니다. 이렇게 해서 감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독감을 가지고 있다, 독감을 앓고 있다라는 상황이 나는 집에 머물렀다라는 상황과 같이 있죠. 그럼 이것도 우리가 독감에 걸렸기 때문에 걸려서라고 하는 건 이거 원인이에요. 뭐뭐 해서 라고 하는 게 되고 because나 as, since 같은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고 이걸 우리가 만약에 원래 문장대로 바꾼다면 as 하고서 주어를 꼭 넣어줘야겠죠. I 그 다음에 having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집에 머물렀던 것도 과거기 때문에 이렇게 had a bad cold 이렇게 되는 겁니다. I just stayed home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조심하시고 요거 조심하시고 요거 조심하시고 앞에 있는 세 개를 조심해 줘야 되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 선생님이 설명한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앞에 있는 기본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보시면 돼요. 참고로 분사구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사덩어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의 부사가 되고 부사는 우리가 지금처럼 문장의 맨 앞이나 문장의 맨 뒤에 그리고 우리가 문장 중간에 이렇게 쉼표를 앞뒤로 달고 들어갈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마무리를 지으면서 제가 이 분사구문이 워낙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양이 조금씩 추가가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분사구문을 주절을 써주고 뒤에 분사구문 부사를 넣어줄 때에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해주고 싶다면 이렇게 쉼표를 넣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쉼표를 넣으시면 됩니다. 안 넣어도 되고 넣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He watched TV eating pizza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게 선생님 eating pizza라고 하는 게 우리가 분사 형용사로 TV를 꾸며주는 거 아닌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그가 TV를 봤는데 어떤 TV를 봤냐면 피자를 먹고 있는 TV를 봤다. 이 TV가 피자를 먹고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선에서 이렇게 우리가 쳐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부사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우리가 글을 쓸 때 더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싶다면 여기다 이렇게 쉼표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뒤에가 주어 동사는 아니고 이렇게 ing 형태가 나오는데 이거 부사야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쉼표를 넣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나중에 분사 구문이 어떤 의미도 우리가 더하게 되면 and의 의미도 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한다라는, 알겠죠? 이건 고등학교용이니까 일단 알고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사 구문의 설명이 좀 끝났습니다. 분사 구문이 생각보다 되게 설명할 것이 많은 덩어리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설명이 좀 많이 길어졌어요. 보통은 이제 한 30분에서 끝나는데 하나가 조금 길어졌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대신에 우리가 다음에 보는 if라고 하는 친구는 굉장히 간단한 친구죠. 그죠? 그래서 if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만약 뭐뭐 한다면, 그래서 만약을 빼고 그냥 뭐뭐 한다면 이런 조건의 부사 덩어리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앞이나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의 진짜 동사라고 하는 친구에 이 행동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주는 부사 덩어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if there's something wrong,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물어봐야 한다. 이렇게 물어봐야 한다라는 행동이 일어나야 되는 경우가 뭔가 잘못된 게 있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잘못된 게 없다면 우리가 물어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너가 알기를 원한다면, 미안합니다. 나는 알기를 원한다. 미안해요. 여기는 부사가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나는 알기를 원한다. 여기서는 명사가 됐네요. 선생님이 큰일 날 뻔했네요. If you can help me with my math homework, 너가 나의 수학 숙제를 도와줄 수 있는지, 나에게 내 수학 숙제를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if라고 하는 친구를 지금 어떻게 두 가지로 사용을 해보겠다는 거냐면, 첫 번째로 부사 접속사와 명사 접속사로 사용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명사 접속사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선생님이 설명을 간단하게 해줘야겠죠. 자, 이 if라고 하는 친구가 만들 수 있는 덩어리가 부사 덩어리랑 명사 덩어리가 있습니다. 명사 덩어리가 있는데 if라고 하는 친구는 부사로 쓰면 우리가 조건이 돼요. 조건이 되고요. 명사로 쓴다면 여부가 됩니다. 그래서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하면 이런 명사 덩어리가 되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문장에서 이 if가 만든 덩어리가 어디에 들어있는가. if 덩어리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if 덩어리로 만든 명사는 일반적으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if 덩어리를 우리가 항상 명사로 만들면 목적어 자리에다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f로 만든 덩어리가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있다면 이 친구는 명사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아니라 어떤 위치도 아닌 것 같다, 이건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라고 하면 그 친구는 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의 맨 앞에 if가 나왔다, 그건 항상 우리가 부사, 조건, 뭐뭐 한다면이고요. 방금 두 번째 문장처럼 여기 나와 있는 예시가 되게 좋은 예시인데, I want to know, 나는 원한다 하고서 알기를 이렇게 놨어요. 알기를 원한다,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이게 투부정사든 뭐든 간에 know라는 동사가 나왔다면 know는 무엇을 알고 싶다 해서 무엇을이 항상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뒤에 무엇을 넣어줘야 되는데 무엇을이 없고 if가 나왔죠. 그럼 얘는 부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얘는 자동적으로 무엇을의 위치를 담당하고 있는 친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너가 나를 도울 수 있다면이 아니라 도울 수 있는지 아닌지라고 하는 이런 여부를 나타내는 그런 친구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요 친구는 우리가 if가 어디 위치에 있는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거, 이 위치 파악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특별하게 이 두 친구의 차이를 보자면, 우리가 if가 명사를 만들 경우에는요 어느 시제든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제든 가능한데, 이 부사를 만들 경우에는요 지금 여러분 레벨에서는 그러니까 일단은 뭐가 불가능하냐면, 이 if가 부사 덩어리일 때는요 will이라는 시제를 사용할 수 없어요. will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if가 부사일 경우에는 will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현재 시제까지가 이제 가장 최대 시제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서 현재 시제로만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명사일 때는 뭐 will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어, if he will come to the party, I will prepare more food. 자,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우리가 if 덩어리가 지금 문장의 체인 앞에서 쉼표까지 끼고 나왔으니까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여기는 부사 자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딱 봤을 때 이거는 불가능해. 얘는 부사니까 will이 올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comes라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 덩어리가 I wanna know if 이렇게 해볼까? I don't know if he will come to the party.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가 나는 몰라 라고 하는 이런 동사가 나왔고 무엇을 몰라에 무엇을 자리에 if가 나왔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제 명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괜찮아요. 아시겠죠? 얘는 괜찮고 얘는 안 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If he comes to the party, if he came to the party. 자, 이게 전부 다 말하는 느낌이 다 달라져요. 나는 모른다는데 그가 파티에 올지 안 올지 모른다고. 나는 모른다는데 그가 파티에 항상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른다고. 그리고 나는 모른다는데 그가 파티에 왔었는지 안 왔었는지를 모른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셋 다 우리가 한국말로 했을 때 전혀 의미가 어색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개가 다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진행형으로 써도 되고요. 근데 if는 항상 이렇게 will을 쓸 수 없다는 거. 요거가 아마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문법에서.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나머지를 좀 더 보겠는데요. 우리가 각각을 좀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부사 if, 부사를 만들어주는 if는요.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냐면 unless라는 친구를 기억해야 되는데 이 unless라고 하는 친구는 if와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if를 쓰게 된다면 if 뒤에 나온 사실이 참이라면 이런 뜻인데 unless를 쓰게 되면 unless 뒤에 나온 사실이 아니라면 부정이라면 그게 만족되지 않는다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문제가 뭐가 많이 나오냐면 if와 unless를 서로 바꾸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 if you don't have any problem, you can you can go on. 야, 너가 어떤 문제도 없다면 넌 하던 걸 그냥 계속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 친구를 우리가 지금 잘 보시면 여기 보시면 if와 don't have가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Unless you have any problem. 너가 어떤 문제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이라면, 그게 아니라면 you can go on. 이렇게도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여기서 뭐가 조심해야 되냐면 가끔 우리가 어떤 교과서나 어떤 사람들이 unless를 if 플러스 not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 이거를 역으로 고칠 때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Unless he has any problem, he can stay there. 자, 그가 어떤 문제라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면 그는 거기 계속 머물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바꿔요. Unless he he not has any problem, he can stay there. 이렇게 고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not이라고 하는 친구가요. 이 문장에 있는 동사를 부정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 비동사나 조동사면 not을 그냥 붙이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지 말고 if를 부정하는 친구다. 그러니까 if의 부정문을 이렇게 받아주는 친구다라고 생각하시고 절대 이렇게 바꾸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doesn't have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Unless it doesn't have any problem. 미안해요. 이거 이 unless가 아니라 if가 돼야겠죠? if it not has any problem이나 if it doesn't have any problem 이렇게 우리가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doesn't.
그래서 이 동사를 부정해 준다는 느낌이지 무조건 not을 다 갖다 붙인다는 게 아니구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동사를 부정할 때 그러니까 if 전환 시 동사 부정할 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시제랑 그 다음에 인칭. 그러니까 3인칭 단수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don't, doesn't 붙여줘야 하는 거. 그리고 왔다 갔다 할 때 이런 것들 다 고려를 해서 해줘야 한다는 거. 이걸 우리가 만약에 이런 문장이라면 만약에 if your mom is not 아닙니다. 이렇게 합시다. If your mom doesn't need help, I will rather stay at home. 야, 너희 어머니가 문제가 별로 없으시면 나는 차라리 집에 있을게 라고 하는 이런 문장을 우리가 unless로 바꾸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unless니까 저 doesn't를 없애야 돼 라고만 생각하고 your mom need help 이런 식으로 고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게 뭐냐면 여러분들 doesn't를 없애는 순간 이 doesn't에 있는 s가 여기로 다시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요것도 되게 많이 일어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되게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사 if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명사 if. 명사 if는요, 항상 누구랑 비교가 되냐면 whether이랑 비교가 되는데, 자, 이 whether하고 if라고 하는 친구는요, whether하고 if라고 하는 친구는 제가 표를 하나 그려드리면, 이 친구들이 거의 만드는 의미는 거의 비슷해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원어민이 아닌 입장에서 그거를 막 따져서 쓸 정도의 차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냥 whether과 if는 둘 다 똑같이 명사를 만들어줘서 뭐뭐인지 아닌지구나. 근데 얘네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단 얘네가 쓰이는 위치가 차이가 있어요. 이 명사로 쓰일 때 쓰이는 위치가 whether는 모든 위치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명사가 우리가 문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주어, 그 다음 목적어, 그 다음 보어 자리이죠. 근데 if는요 어디에만 들어가냐면 보통 목적어 자리에만 보통 들어가요. 주어나 보어 자리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나 보어 자리에 우리가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느낌을 넣어주고 싶을 때는 우리가 whether를 사용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선생님이 이걸 자꾸 해석을 할 때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하는데 아닌지라는 말이 없는데 왜 자꾸 되냐? 원래 우리가 if랑 whether라고 하는 건 여부를 묻는 거기 때문에 아닌지라는 느낌이 항상 따라다니는데 그 아닌지라고 하는 느낌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or not이라는 걸 붙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if we can help 만약에 이렇게 I want to know 나 알고 싶다 if you can help me or not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게 or not을 안 써주면 너가 날 도와줄 수 있는지 알고 싶다는데 있는지 아닌지라고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우리가 or not을 넣어서 더 강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때 이 or not이라고 하는 친구 혹은 or 하고서 반대 상황을 우리가 문장으로 아예 넣어줘도 상관이 없거든요. 이때 우리가 이 or not의 위치가 조금 달라요. 우리가 or not의 위치가 whether는 어디에 올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whether or not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whether 문장 쓰고 or not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둘 다 가능한데요. if는 뭐만 가능하냐면 if or not 이건 불가능해요. 이건 불가능하고 if 어쩌고 저쩌고 or not 요거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if는 우리가 or not을 바로 붙여줄 수가 없어요. if or not you can help me 이거는 틀린 문장이에요. 그래서 whether만 이런 식으로 whether or not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셨는데 이 똑같은 문장을 if or not you can help me 이렇게 썼다면 명사인데 이렇게 썼다면 이거는 틀린 문장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whether or not you can help me 라고 이렇게 했다면 이건 맞는 문장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whether이 훨씬 더 범용성이 있구나. 근데 왜 선생님 whether이라고 하는 친구를 대신에 if를 쓰느냐? 짧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진짜로. 언어는 같은 말을 짧게 할 수 있으면 무조건 짧은 걸 씁니다. 이 사람이 귀차니즘이라고 하는 게 진짜 언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거 우리가 전문적인 말로 언어의 경제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말을 짧게, 즉 경제적으로 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더 짧은 말을 선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if라고 하는 친구도 그래서 존재하는 거고요. 의미도 살짝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or not의 위치와 이 덩어리 자체가 쓰이는 위치가 다르다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이제 이 if라는 접속사에 대해서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if는 뭐뭐라면이라는 조건과 혹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여부를 나타낼 때 쓸 수 있는데 우리가 각각에 대해서 특성도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제가 방금 설명한 모든 내용들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책으로 보면은 조금 머리 아플 수 있으니까 제가 하나씩 풀어드리면서 설명을 한 거고요. 각각의 해설들 다시 한번 보시고 여러분 필기한 거와 대조하면서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네,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보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대화문과 본문 해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